우리 주가는 계속 제가 저평가했다고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명목 GDP, 거시경제 변수에 비하면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10년 주기로 보면 우리 주가가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장중 5%가 넘었는데요. 미국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런 요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미국 경제가 3분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조만간 발표됩니다만 4 내지 5% 연율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늘고 물가 상승도 높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연준이 통화 긴축,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 적자를 맺고 있어 국채를 발행하는데 연준이 팔고 특히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국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요인이 많았었죠. 그런데 앞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계속 미 국채 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4분기부터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도 금리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금리는 거의 정점에 아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 아닙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액 줄어들고 이익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를 전망할 때 지금은 이제 금리는 거의 정점 무렵에 아 있다. 미국 FOMC에서도요. 지난 9월 FOMC 전도표를 찍어놨는데 한 번 올리겠다는 거고요. 2026년까지 계속 금리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보다는 미국 경제, 기업 수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아마 주가에도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 효과가 더 커지면서 미국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마 4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미국 주가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 그 이후로 가면은 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기업 수익도 증가하고 금리도 안정되면서 그 이전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이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주시장도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기업 매출 늘어나니까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월 고용이 미국 비농업 부분에서 무려 33만 7천 명이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시장 콘센서스가 17만 명이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만큼 현재까지는 미국 소비가 앙성하고 기업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4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구나.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거나 머지않아 감소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은 3.4%에서 최근에 3.7%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저 미국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축한 걸 많이 써버리고 쓸 돈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오는 거죠. 그동안 수급, 고용, 노동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요. 앞으로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고용률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요. 그만큼 미국 가계들이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실업률 12개월 평균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빠르면 1개월, 늦어도 한 6개월 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일하러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성장률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 GDP 중에서 수출이 45%인데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올해 9월까지 18%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우리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먼저 나빠졌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올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IMF 전망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올해보다도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1.4% 전망한다. 한국은행 우리 정부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 2% 이상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우리 경제는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미국 쪽으로 수출은 감소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중국 수출이 20%고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가 4.4%였는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4.7%가 나왔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세안, 인도 두 지역이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경기 사이클이 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올해 너무 좋았고 내년은 나빠지는데 우리는 올해 나쁘고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는 계속 제가 저평가했다고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명목 GDP, 거시경제 변수에 비하면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좋았고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은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2010년 이후로는 미국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10년 주기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당연하지만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지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요. 작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저는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IMF가 전망하기를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 비중 계속 축소해요.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가치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더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일레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웅달 책방에서도 이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그게 금융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식 저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저평가돼 있다. 이 저평가된 채권을 지금 사면은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가 금융에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주식 채권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